그런데 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입시가준 여자입니다. 네, 참 적응이 안 되네요. 자소서 공통문항 파헤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구성 소재 정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문항도 여러분들 컨설턴트 분들은 외워주셔야 한다고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자 그래서 의미를 두고의 밑줄 쫙. 그다음에 노력했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은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본인이 노력했던으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의미를 두었던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단어는 의미를 두었고 노력했던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이죠. 제가 교내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이따 설명해 드리고,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자 이건 빨간색으로 처리했어요. 웬만하면 빨간색 잘 안 쓰죠.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어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은 이 아래에서 길게 얘기하고 있으니 나머지를 얘기할게요. 자, 교내 활동의 경우는 질문이 이런 게 들어왔어요. 봉사를 외부로 나간 게 포함이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무리 외부에서 했던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학교 재학 중에 의미를 두고 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교내 활동이 된다는 뜻이죠? 네. 결국 교내 활동의 해석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외 봉사는, 그러니까 해외 봉사는 포함이 당연히 안 되고, 국내 봉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사교육을 유발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해도 됩니다. 다만 교내 활동에 대해서 많이들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이니만큼 혼자서 간 것보다는 동아리 활동으로서의 학생들과 함께 가는 거, 그러니까 동아리 내에서 한 명이라도 영입을 해서 둘이 같이 가세요. 그럼 동아리 활동으로 충분히 편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해서 교내 활동으로 편입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하실 분? 여기서 사례가 3개 이내로 한정했는데 적절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가지를 쓴 경우도 있었고 2가지를 쓰게 한 경우도 있었고 둘 다 합격하는데 전혀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만 쓴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너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우리 항상 생각할 때 평가자 입장을 생각해 주라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쓴 학생은 일단 평가자 입장에서는 얘가 쓸 게 그렇게 없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2개나 3가지를 쓴 학생이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이 2번에 쓰는 노하우가 되게 중요하게 잡혀 있는데, 2번 내에도 2-1, 2-2, 2-3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이제 2가지만 쓰는 학생은 2-1, 2-2만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 2-1과 2-2의 경우, 그 다음 2-3의 경우가 이어지고 발전 과정이 나오게끔 기술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써보면 되게 어려워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활동들이 미미한데 어떤 내용도 채워야 될지. 일단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각각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생활기록부가 예를 들어서 30점 만점이라면 자소서가 30점 만점 이렇게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생활기록부가 40점 만점, 자소서 20점 만점인 학교도 있고, 생활기록부 50점 만점, 자소서 10점 만점인 학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별로 내부적으로 자소서의 실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생기부에 적힌 게 거의 없어요 하는 학생들은 생기부의 반영 비율이 적고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전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국대 같은 경우는 생기부의 반영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한양대의 경우는 생기부 100%죠. 자소서는 아예 안 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학종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어떤 컨설턴트 분이 우리가 이제 막 질문에 대해서 막 상의를 할 때 생기부 적힌 게 없으면 교과를 써야죠 라고 얘기하는데, 교과를 못 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네. 교과를 3등급 정도 되면 사실 교과를 못 쓰죠. 근데 가장 많이 학종을 공략하는 내신대가 3등급, 그리고 4등급까지. 5등급 학생들은 인서울을 목표로 학종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생기부가 빈약하다 그러면 무조건 자소서로 실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를 쓰시고,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이제 수시전 컨설팅 때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여기 이제 상단에 있는 문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기부 적힌 게 적어도, 생기부가 굉장히 빈약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자소서의 실반영 비중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학교들 위주로 자소서를 굉장히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소서의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봉사가 조금이라도 기재가 됐다면
봉사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단락을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진로 교육을 해줬는데 그런 내용밖에 기재가 안 돼 있다면 진로 교육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느낀 점을 가지고 한 단락을 만들어 본다든가 해서 여러 개의 단락을 만들어 보는 게 제가 내준 과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들은 1번에 들어갈 소재라고 갖고 오는데 제가 보기엔 3번에 가도 괜찮을 것 같고 2번에 들어갈 소재라고 갖고 오는데 1번에 들어가도 좋은 소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처음에 학생들이 쓰기 어려워할 때 한 소재를 가지고 500자씩 쓰는 거를 15개 정도 써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15개 중에서 같이 편입시키고 합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은 2개를 뭐 고르던지 해서 한 달라고 다시 500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투리로 이제 해놓은 것 중에서 이 소재가 선생님 보기 좀 좋은데라고 해서 그걸 셀렉트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자씩 글쓰기 하고 그 배치를 이제 구성을 바꿈으로써 전체적인 흐름과 그 글 내에서의 발전의 방향성이 나오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에 대한 해석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문장은 왜 들어갔을까요? 대학이 알고 싶은 건 의미를 두고 노력했다면 그 전과 후에 학생이 변화했을 거라는 겁니다. 즉, 의미를 두고 노력하기 이전에 A라는 학생과 의미를 두고 노력한 이후에 A라는 학생은 다른 사람인 거죠. A를 의미를 두고 노력했다면 그 전과 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았다면 당연히 변화가 없어요. 다 소소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의미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면 나는 그것을 하기 전과 달라져 있어요. 근데 이게 발전 가능성과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즉 발전한 모습인 거거든요. 무엇에 의미를 두는가 하는 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의미를 뒀다면 그 과정에서 고민과 갈등과 느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자소서에 썼던 소재를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연세대 간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학생은 아마 졸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연세대를 갈 수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일단 내신이 2등급밖에 안 됐고요. 일반고에 내신 2등급이면 사실은 연세대를 못 간다고 봐야 돼요. 5년 전엔 특히나 더 그랬고. 근데 어떻게든 갈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그래? 그럼 우리 연세대 신학과를 써보자. 다행히도 이 친구는 이제 그 기독교적 성향이 좀 강한 편이었고 애초에 연세대 신학과는 기독교적 성향이 강하다기보다는 여기는 자유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배우고 또한 복지신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복지학과나 뭐 그 외 여타 학과를 복수 전공해야 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학과를 썼는데요. 이 친구의 봉사 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이 친구를 A라고 하고 이 친구가 봉사로서 도움을 줬던 학생 B라고 하면 이 B가 굉장히 속을 썩였대요. 굉장히 속을 썩였고 막 그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해서 이 학생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계속 뭔가 이 학생을 변화시킨 것에 의미를 두고 노력했어요. 의미를 두고 노력한 결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봉사를 끝내고 나오는데 이 B라는 아이가 A에게 다가오더니 딸기우유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말을 했다는 거죠. 막 선생님 고마워요 정도의 뭔가 그런 어색한 말을 하고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노력이 통한 거죠. 이 아이는 이제 의미를 두고 이 B라는 애를 되게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면 상처받은 학생이고 하니까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딸기 우유를 받았을 때 그 딸기 우유가 약간 따끈따끈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걸 주려고 손에 쥐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딸기 우유에 그 따끈따끈했던 그 감촉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이걸 받기 전에 이 A라는 사람과 이걸 받은 후에 A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요? 즉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은 의미를 두고 노력했고 그 사건의 어떤 시점 기준으로 난 다른 사람이 된 거야. 뭔가 달라졌어 내가. 이 아이에게 굉장히 거의 3년 동안 봉사를 했다고 해요. 3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어떤 고민도 있었을 거고 걔가 너무 힘들게 하거나 막 자기를 때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막 뭐 약간 자폐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뭐 갈등이나 뭐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 그 의미를 두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그 약간 따끈따끈 손에 데펴진 그 딸기 우유를 받았을 때의 상황이 이제 우리가 또 그려지기도 하고 또 그 학생도 그 순간에 자기가 뭔가 굉장히 보상받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아마 보상뿐만 아니라 충분히 성장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무의미한 소재나 상황의 나열은 글자 수의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의 나열에는 시간의 나열도 들어가요. 제가 되게 보기 싫어하는 게 생기부든 자소서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고등학교 3월 때 이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채점에서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글자 수의 낭비거든요. 또한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예시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요번 C라는 여학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C라는 여학생은 경희대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경희대를 너무너무 잘 가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경희대를 가는 걸 같이 공부하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그룹의 애들이 전부 다 경희대를 가고 얘만 경희대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재수를 할 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소서를 보여주면서 제가 왜 떨어졌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떨어졌는지 너무 알겠는데 학생은 전혀 모르는. 그리고 왜 얘가 도움을 줬던 다른 애들은 다 자소서로 전형에 합격이 됐는지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학생은 묘사력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묘사력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첨삭해준 애들은 다들 좋은 소재를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소재 자체를 너무 잘못 잡았어요.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나름 봉사를 한답시고 자기가 태성이라는 아이에 대한 봉사를 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태성이라는 이름이 자소서에 나와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태성이를 도와주면서 얘가 자해가 심했고 얘가 막 자해를 너무 해가지고 막 손을 너무 그어서 막 피가 막 줄줄 흐르는데 막 그걸 지켜본 자기 마음이 아팠다. 이런 식의 기술이 있어요. 그냥 그걸 보면 너무 막 피가 줄줄 흐르고 가슴이 아픈 게 느껴져. 그런데 이게 자기소개서인가요?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이게 자기소개서야 태성이 치료서야? 즉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묘사하는 거는 전혀 가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예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친구는 결과적으로 내신이 정말 안 좋은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경희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좀 아쉬운 건 자기가 도와준 애들의 그 후배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소서를 한 번만 잘 썼으면 소재적인 측면, 자 우리 지금 구성 소재 정하기 하고 있잖아요. 소재적인 측면에서 잘 잡아야 나중에 자기가 아무리 좋은 묘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묘사한다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컨설턴트들이 강조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부정적인 단어 혹은 부정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피가 줄줄 흐른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부정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킨 단어를 절대 자소서에 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의미를 두고 노력했다는 의미는 결국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나와 한 후에 내가 어떤 점에서 성장했는가를 묘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이 변화되었고 어떤 것을 느꼈는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지, 이 사례적인 측면에서 막 사례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B라는 사람의 자기소개 내진 B라는 사람의 소개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내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입시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글을 틀리지 않게끔 기술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번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대표님 대본대로 읽으세요. 대본 없어.